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하는 아까운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사에 쿨하던 중년 여성 작가가 어쩌다 딸이 사귀든 나이든 바람둥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겪는 일을 다룬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주인공 다이앤 키튼이 잭 니콜슨과 헤어지고 혼자 펑펑 울면서 글을 쓰는 장면입니다. 사각 티슈 한 통이 바닥 나도록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습니다. 속상하다고 자리 보전하고 들어 눕지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퍼 마시지도, 애먼 사람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이 버거울 때일수록 손 놓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내일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아무리 속상해도 딱 하루만 눕고 벌떡 일어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꾸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거나 안개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심란하고 어지러운 나날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분도 많습니다.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아리스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아욱인의 사랑방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역사서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도 많고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도 허다하니까요. 동서고금할 것 없이 리더란 어떠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함께 삼국사기를 깨나가다 보면 힘겨운 시간을 견디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는지요. 지금까지 몰랐던 역사 속 비밀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을 테고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의 학자인 김부식이 10명의 도움을 받아 1145년에 완성했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담은 책이죠. 역사서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연대별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편년체와 인물 중심으로 쓰는 기전체가 그것입니다. 기전체는 본기와 열전 위주로 구성된 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의 대표작이고요. 삼국사기도 기전체로 분류되지만 열전 중심으로 쓰여진 사기와 달리 삼국사기는 본기의 비중이 더 큽니다. 본기는 신라 12권, 고구려 10권, 백제 6권 등 28권이고 열전은 10권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밖에 제사, 음악, 복식, 지리 등을 담은 지 9권, 연표 3권 등 총 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기는 주요 사실을 연대별로 기록한 것으로 왕의 치적 등 정치, 일식이나 해성, 지진 같은 자연현상과 천재지변, 전쟁, 외교 등 4가지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일식이나 해성 얘기가 많은 것은 해와 달, 별의 움직임에 민감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한 걸 보면 출생의 신비를 비범함의 요소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의 원전은 한국사 사료연구소에서 펴낸 표점 교감본 삼국사기를 사용했습니다. 기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연도는 왕호,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기준으로 했고 즉위한 해는 공공년, 다음 해를 원년으로 표기했습니다. 날짜는 음력인 듯 2월을 봄, 8월을 가을이라고 명기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국사기 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사기 1. 신라 본기 혁거세 거서간 공공년. 시조의 성은 박씨이며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기원전 57년입니다. 갑자 4월 병진에 왕위에 오르니 왕호는 거서간이다. 나이는 13살이었으며 나라 이름은 서라벌이었다.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속에 나뉘어 살면서 6마을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의 양산촌, 둘째는 돌산의 고호촌, 셋째는 취산의 진지촌,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산의 고야촌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진한 6부가 되었다. 고호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우물 옆에 숲 사이에 말이 꿇어앉아 울고 있었다. 즉시 가서 보니 갑자기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었다. 이것을 쪼개어 보니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왔으므로 이를 거두어 길렀다. 그의 나이 10여 세가 되자 지각이 영리하고 행동이 조신하였다. 육부 사람들은 그의 출생을 기이하게 여겨 그를 존중하였으며 임금으로 삼았다. 진한 사람들은 포를 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큰 알이 박 모양과 비슷하였으므로 그의 성을 박이라고 하였다. 거서간을 진한에서는 왕이라고 하였다. 혁거세 4년 여름 4월 초하룻날 신축에 일식이 있었다. 5년 봄 정월, 용이 아령 우물에 나타나 오른편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한 노파가 이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데려다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을 지었다. 그녀는 자라면서 덕스러운 용모를 갖추었는데 시조가 이를 듣고 왕비로 삼았다. 행실이 어질고 내조가 훌륭하여 당시 사람들이 2명의 성인이라고 불렀다. 8년, 외인이 군사를 동원하여 변경을 침범하려다가 시조에게 하늘이 내려준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9년 봄 3월 왕량 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
14년 여름 4월 삼성성좌에 혜성이 나타났다. 17년 왕이 육부를 돌아다니며 위문하는 길에 왕비 알령도 수행하였다.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하여 농토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였다. 19년 봄 정월 변한이 나라를 바치고 항복해 왔다. 21년 서울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고 불렀다. 이 해에 고구려 시조 동명이 왕위에 올랐다. 24년 여름 6월 금음날 임신의 일식이 있었다. 26년 정월 금성에 궁시를 지었다. 30년 여름 4월 금음날 기해에 일식이 있었다. 낙랑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하여 침범하다가 국경 부근 사람들이 밤에 문을 잠그지 않으며 노적가리가 들에 가득 쌓인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지방 사람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도덕이 있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몰래 군사로 습격한다는 것은 도적과 다름없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32년 가을 금음날 일식이 있었다. 38년 봄 2월에 포공을 보내 마한을 예방하였다. 마한 왕이 포공을 꾸짖으며 말했다. 진, 변의 두 한은 우리나라의 속국인데 근년에는 공무를 보내오지 않았소. 대국을 섬기는 예절이 이와 같은가? 포공이 대답했다. 우리나라가 두 분 성인이 출현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천시가 조화를 이루어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은 공경과 겸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한의 유민들로부터 변한, 낭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두려워하고 신복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금이 겸손하여 저를 보내 귀국을 예방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지나친 예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크게 성을 내고 무력으로 위협하시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왕이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다가 측근들이 간하여 말리자 그의 귀국을 허락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 사람들 중에 진나라가 일으킨 난리로 고통을 받고 동쪽으로 온 자가 많았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마한 동쪽에서 진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점점 번성하므로 마한이 이를 싫어하여 이와 같이 책망했던 것이다. 포공이란 사람은 그 지방과 성씨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래 외인이었는데 처음에 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포공이라고 불렀다. 혁거세 39년에 마한 왕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마한 왕이 이전에 우리 사신을 모욕했으니 이제 그의 죽음을 틈타서 공격하면 충분히 평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왕은 다른 사람의 재난을 우리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행위다 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 조문하였다. 40년
백제의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다. 43년 봄 2월 금음날 을유에 일식이 있었다. 53년 동옥조의 사신이 와서 좋은 말 20피를 바치며 우리 임금이 남한의 성인이 났다는 말을 들었기에 저를 보내 이를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54년 봄 2월 기유에 하고성좌의 혜성이 나타났다. 56년 봄 정월 초하룻날 신축의 일식이 있었다. 59년 가을 9월 금음날 무신의 일식이 있었다. 60년 가을 9월 2마리의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났다. 우레와 비가 심하고 성의 남문이 벼락을 맞았다. 61년 3월 거서간이 죽었다. 사릉에 장사 지냈다. 사릉은 담암사 북쪽에 있다. 박혁거세의 경우 13살 4월에 왕으로 추대돼 즉위 61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74세에 타계한 셈입니다. 신라의 창건일이 기원전 57년이니 혁거세가 사망한 해는 서기 17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삼국사기 본기 1의 혁거세 거서간 시대를 전해드렸습니다. 삼국사기 깨기 1편은 신라의 시조가 왜 박씨인지, 왕비의 이름은 왜 아령인지, 두 사람이 왜 성인으로 불렸는지를 알려줍니다. 언제든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